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현대차가 그동안 이제 외국인의 매도로 두 달 동안 21선 밑으로 계속해서 이제 흘러서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저점을 일단 찍고 2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정확하게 딱 터치를 하고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일선 위에 이 안착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과매도에서 이제 빠져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단기 저점은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제 20만 원 찍고 반등 이렇게 5일선 위까지 올라갈 때요. 요때에 외국인 기관이 싹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파나 보니까 5일선을 이제 깨면 안 좋은데 5일선을 이틀 동안 일단 버팁니다. 전일에는 약간 외국인 기관이 팔긴 했지만 그런대로 버텼고, 오늘은 외국인이 또 살짝 들어와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기관이 일부 매도를 했지만은 일단 외국인이 받아주고, 외국인이 팔 때는 기관이 받고, 기관이 팔 때는 외국인이 받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있으면 주가는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있다가 한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쭉 들어오게 되면은 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의 상승력은 상당히 커집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가 일단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슬슬 단기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됐다. 자, 그래서 단기 바닥은 찍었다고 지금 볼 수 있고요. 3분기에 전장용 반도체 부분도 어느 정도 수급이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 부분에서도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대형주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소리가 나와도 안 좋다는 얘기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안 좋으니까 2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이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빠졌죠. 자, 이 정도 빠졌으면 누가 들어와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주야장창 기관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20만 원 찍고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5일선, 즉 20만 5천 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 위에서 좀 안착이 된다면은 이제 21선 계속, 이 현대차는 지금 21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올라갈 때 보면은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7월 초에 21선을 딱 깹니다. 이르고 나서 한 번도 21선 위로 못 올라가요.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가다가 단기 저점을 찍었다. 그리고 나서 5일선, 그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은 얘는 계속 요 21만 원 부근에서 버텨준다면 살짝만 올라줘도 이제 21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추세가 그동안 저항이었던 21선을 돌파하게 되는 거죠. 돌파하게 되면은 뭘로 바뀌어요? 21선이 저항에서 지지로 바뀐다. 이렇게 지지로 바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급적인 현황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주가가 계속 지지돼야 되는 선, 지지돼야 되는 가격대를 계속 지지하는지를 살펴보면서 21선 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기아, 이 현대차의 부품 계열사들 있죠. 현대위아라든지 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의 또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인가요? 이때 이제 현대위아를 딱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이 자동차 관련된 주가 전체적으로 자, 이제 상승 신호탄이 나왔다라고 이제 제가 딱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선 올라가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5월 28일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위아는 11만 원, 여기 전고점 있죠. 자, 여기 부분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11만 원 딱 터치를 하고 그다음부터 주가 빠졌어요. 물론 역시 엔벨롭에서 또 반등이 딱 하고 나오고, 자, 최근에 이제 지수가 안 좋으면서 빠졌는데, 자, 엔벨롭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대위아도 과매도권에 들어간 이후에 자,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죠. 같이 하락을 했다가 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같이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가 조금만 살아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현대위아 같은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 현대차는 좀 무겁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위아가 좀 더 탄력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현대위아도 이제 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 이 481선이 있어요. 예, 이 481선은 이평선 중에서 2년치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2년짜리 선이에요. 자, 그러니까 장기 평선 중에서도 61선, 그 다음에 이제 121선, 1년치를 나타내는 241선 등이 있는데 더 강력한 것은 481선이 지지 저항의 역할을 상당히 잘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이 480선 이거 보세요. 결국은 이 480선 이 빨간 붉은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제 저점 찍고선 반등이 나옵니다. 역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저점을 찍고 돌리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현대모비스도 이때 봐요. 똑같아요. 이 현대차하고 이 7월 초에 21선을 깨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반등이 나오더라도 21선을 계속 못 넘어요. 못 넘었죠. 또 여기서도 또 반등 나오다가 또 못 넘었죠. 자, 이번에 또 나와요. 어때요? 또 못 넘죠. 참 신기하죠. 어떻게 여기만 오면 그렇게 딱딱 맞춰서 떨어질까요? 자, 그러다가 이제 21선까지 다 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단기 반등은 나왔다. 과매도권이니까 단기 반등은 나온다. 자, 그런데 그 목표는 일단은 단기니까 어디예요?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21선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이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이렇게 이 전저점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 추세가 되려면요, 자꾸 이 저점을 깹니다. 봐요. 이 전저점을 1번 저점을 여기서 깨요. 이날. 그리고 이제 2번 저점을 만드는데 2번 저점을 또 여기서 또 깨요. 그래서 3번 저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 3번 저점을 깨고 내려오지 않고 이 21선 위로 다시 올라타게 되면은 추세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이평선인 61선이나 121선까지는 또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기아도 보면은 이게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제 21선을 계속 이제 넘지는 못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폭이 그래도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뿅뿅 쳐 올릴 때 이때 누가 쳐요? 외국인이 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외국인이 기아는 지난 8월달, 8월 한 달 동안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이 매수세가 이 매도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8월 2일부터 이 8월 26일, 자, 오늘까지 이 들어온 숫자만 보더라도 매수세가 훨씬 많고 매수한 날 자체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물론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는 이제 좀 조정을 했지만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 매집이 들어간다면은 지수 안정기가 오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이 85,000원대 안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즉 21선을 넘게 되면은 추세가 나온다. 자, 그렇다면은 기아가 수급적인 현황이 현대차보다는 좀 더 좋기 때문에 향후 반등 시에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이 탄력성이 좀 더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2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지난번에 5일선 위로 올라오는 이제 양봉이 나온 이후에, 자,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외국인 기관에 매도세가 나오니까 또 이제 좀 주춤합니다. 또 반등이 조금 나왔지만 또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바로 반등은 하지 못하고 또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다시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바로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든지 그러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반등이 나온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오고, 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즉 쌍바닥 내지는 좀 횡보하는 74,000원대, 74,000원대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야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돌파시켜야 일단 추세가 전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바로 반등 나오기보다는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잠잠해져야 되고, 자, 그리고 일단 74,000원대 전후로 해서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 나올 때까지는 좀 이 횡보만 하더라도 더 빠지지 않고 횡보만 좀 해주더라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횡보를 하고 있으면 장기 평선들이 이제 우하향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 모여요. 근데 그러려 그러면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걸 반복을 해줘야 돼요. 왜 쌍바닥이 중요하냐면, 왜 쌍바닥 또 뭐 쓰리바닥 뭐 이런 게 중요하냐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잖아요. 바닥권에서. 그러면은
이 이평선들이 다 모여요. 수렴을 합니다. 이평선을 다 수렴시켜 놓고 다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확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결국은 나와야 삼성전자가 제대로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삼성전자도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딱 보면은 완전 역배열이에요. 120, 60, 20, 예, 단기평선인 11선, 5일선 완전 역배열이기 때문에 자,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평선이 일단 모여야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가 좀 올랐다가 좀 조정 나왔다가 또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이제 더 잘 올라갈 수 있다. 그때쯤 되면, 즉 기간 조정이 여기서 일어나면 예, 외국인의 수급도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조금 이제 하락을 했지만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좀 버텨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좋아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오늘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했어요. 예, 2.4% 출발을 높게 했는데 예, 확실히 또 시가 플러스 출발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내려요. 자,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하이닉스는 5일선 위로 안착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5일선 타고 있어요. 일단 단기 평선인 5일선과 11선은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선 위에 계속해서 이제 일단은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양봉으로 이렇게 좀 탁 버텨줬으면 좋았는데 뭐 음봉이긴 하지만 일단은 전저점을 높이면서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21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21선을 돌파하면은 추세가 일단 하락 추세에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수급적인 현황도 항상 이 대형주는 중요하죠. 자, 보면은 최근 이 481선 이 얘기 많이 드렸죠. 481선을 찍고 반등 나올 때, 이 찍을 때 요때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쏙 하고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버텨주기 때문에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잘 이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외국인의 수급이 또 싹 하고선 들어와 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이 외국인의 이 매도가 이게 강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직으로 하락 이후에 버틴다. 그러면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들어왔으니까 5일선까지는 버텨주면서 2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이제 엔벨로프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주가가 이때 자, 54,000원 61선 밑으로 내려와서 주가가 딱 깨지기 시작했을 때 이때 떨어진 것을 누가 받았어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딱 돌리기 시작하는 지금 요때부터 외국인이 팝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떨어질 때 이제 외국인이 받았기 때문에 요거 끌어올릴 때는 외국인이 팔아야지 올린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는 거를 개인이 받지 말고 이 기관이 받게 되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한 그대로 지금 이제 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팔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산다는 얘기는 물렸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예, 밑에서 판 것부터 이제 파는 겁니다. 예, 수익이 났으니까. 그러면서 외국인이 파는 걸 누가 받아줘야 되겠죠. 자, 기관이 받아줍니다. 개인은 팝니다. 역시 뭐든지 개인은 팔아야지 주가는 올라가요. 그거는 예, 진리입니다. 자,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쭉 매집했다가 올라가면서 수익 나는 물량부터 팔고, 자, 그리고 기관에서는 그걸 받아주니까 단숨에 예, 지금 21선까지 일단 올라왔다. 이 현대건설도 일단 1차적인 반등 가격인 21선까지는 일단 올라왔다. 조정을 받더라도 5만원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면 21선 위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21선을 바로 그냥 돌파해줘도 좋고요. 지금 세기로는 21선 찍었기 때문에 향후 조금 이제 21선에서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21선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기관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21선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어디예요? 61선입니다. 여기를 이제 나중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위에 또 이평선이 없어요. 그러면서 추세가 전환되면서 또 올라갈 수가 있죠. 자, 이걸 한번 이제 기다려 보는 건데, 일단 현대건설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가지고 이제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죠. 지금 어쨌든 부동산 건설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내 건설주들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도 자, 일단 수급적인 면이 아주 그냥 딱 차 타고 맞아떨어져 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자, 현대건설도 빨리 2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LENC입니다. 자, DLENC도 마찬가지로 엠벨에서 이제 딱 찍고 엔벨로프 찍고 반등이 나오는데 현대건설하고 이제 움직임이 같죠. 요것은 DLENC는 수급이 누가 주체했어요? 기관이죠. 기관에서 지난 6월 달부터 쭉 매수를 했다가 조정을 받을 때도 기관에서 계속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8월 달 들어와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는 기관에서 산 물량을 이제 손절을 합니다. 일부 물량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쭉 있다가 바닥 딱 찍고 돌릴 때부터 기관이 다시 삽니다. 참 우리가 보는 이 라인을 보니까 어때요? 저점이 여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기관들도 저점임을 인식하고 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외국인도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일단 매도세는 줄고 조금씩 들어오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DLENC는 현대건설은 이제 21선까지 올랐는데 DLENC는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반등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DLENC도 이 21선 일단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아직은 좀 더 반등이 나와야겠죠. 자, DLENC도 일단 13만 5천 원. 자, 여기 부분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돌파를 시켜줘야 21선 위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13만 원대 이하로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는 좀 13만 원대를 좀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의 움직임이 이제 버텨주면은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장 상황이 일단 받쳐줘야 되고 기관에서 매수세가 일단 꾸준히 들어와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조정 구간에서 기관이 들어오면서 이제 끌어올렸어요. 자, 이 DLENC는 기관이 중요한 수급 메이커입니다. 기관에서의 수급을 계속해서 보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이 박스권 돌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바대로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죠. 자, 보세요. 요 박스권의 상단 여기 얼마예요? 정확하게 15만 3,500원. 그죠? 그런데 이 고점은 어제 고점이 딱 찍으면서 똑같이 15만 3,500원까지만 오르고 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니까 일단은 조정이 나옵니다. 돌파를 할 것 같으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15만 3,500원을 돌파를 시켰을 텐데 전고점까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제 15만 3,500원 돌파 못하네. 자, 그러니까 좀 팔아.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이 좀 팝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일단 15만 원대까지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카카오가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난 하락장에서도 지수의 영향을 가장 덜 받고 한마디로 덜 떨어진 놈이죠. 과대 낙폭에서 많이 떨어진 놈이 있고요. 이 지수 하락기에 좀 덜 떨어진 놈이 있는데 이 카카오는 말 그대로 이제 덜 떨어진 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카카오도 이제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올라왔다. 그렇다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15만 3,500원이라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켜 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 일부 조금 이제 이 전일의 영향으로 좀 또 오늘 지수도 좀 찌글찌글해요. 자, 그래서 음봉이 나왔지만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단기 추세는 일단 반등을 주고 있고, 자, 이 박스권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꾸준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고점까지 왔으니까 조금 쉬더라도 다시 14만 원까지 확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없이 21선보다는 위에서 일단 놀아주면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라인은 1차적으로는 21선이고요. 자,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이 14만 2천 원대 이 전저점 부근, 자, 이 박스권의 하단 부근은 지켜줘야 된다. 이거 깨지면 안 돼요. 카카오는 일단 21선 위에서 지금 다시 한번 15만 3,500원을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보시면 자, 오늘은 또 외국인이 또 살짝 전일에 이어서 이 매도예요. 그러니까 전일에 여기까지는 42만 원 버틸 때까지는 지수가 조정기에 요 조정기였죠. 딱 요 음봉 나오는 조정기에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쫙 들어왔는데, 자, 그리고 21선까지는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오고 21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돼요. 이때처럼. 이때도 21선 밑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갭으로 올려가지고 21선을 다 메꿔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나 싶었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다시 빠지더라도 저점은 지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점이 또 전일 저점까지 또 다 내려왔어요. 그죠? 42만 원까지 다 내려왔는데 누구를 콕 찍었어요? 61선을 콕 찍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일단 42만 원대에서 다시 반등을 이렇게 주면서 버텨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61선 42만 원대를 깨게 된다면 61선이 깨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추세는 조정권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40만 원 부근, 자, 여기 이제 중심선 121선 또 어디에요? 또 지난번 이 40만 원대를 돌파했을 때, 그죠?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반등이 계속해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이 4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40만 3천 원. 자, 그래서 네이버도 일단 61선에서 내일 이제 반등 나오는지를 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40만 원대 초반. 자, 여기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일단 조정권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하긴 한데 수급 양이, 매수가 빨간색이긴 한 이 매수세가 좀 약해요. 오히려 이제 이 기관에서 이제 팝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기관에서 팔죠. 그거를 외국인이 받고는 있는데 그동안 쭉 이제 매수를 해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매수는 방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개인이 삽니다. 이 개인이 사야 될 자리예요, 안 사야 될 자리예요? 저는 이때 이제 매수의 타이밍을 이때로 말씀을 드렸죠. 21선 돌파할 때 상승 신호탄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꾸준히 이렇게 올랐어요. 70만 원 돌파할 때도 중요하다. 돌파하고 돌파 후에 21선 눌림, 21선 깨면은 이제 매도다. 근데 이제 잘 지지를 하면서 결국은 이 80만 원대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 갱신하고서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는 아니다. 근데 개인은 여기서 주야장창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아주 쬐끔 평상시 물량의 한 5배에서 뭐 7, 8배 적은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 SDI는 일단 기간 조정으로 들어서는 거고요. 차후에 단기 반등이라도 본다 그러면은 여기 중심선이나 엔벨로프 부분, 자,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단기 반등은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 SDI는 이제는 조정권에서 자, 어떻게 모여지는지를 보고 다시 2차 시세가 나오기 전에 수급 현황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삼성 SDI는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일단은 최근에 LG화학의 이제 이 악재 속에 LG전자도 이제 동반 하락을 했었는데 엔벨로프 부근에서는 일단 버티고는 있어요. 계속 14만 원대 위에서 일단 4일째 지금 버티고 있는데 외국인은 뭐 기관하고 같이 계속 매도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매도하는 것을 이제 개인이 받아주면서 일단은 버티고는 있다. 자, 그런데 주가가 항상요, 누가 안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버티잖아요. 버티면은 또 반등이 나와요. 근데 LG화학의 그간의 패턴이 보면은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봐요. 이게 뚝 떨어졌, 이때도 쭉 떨어졌죠. 엔벨로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일단 버팁니다. 버티니까 그 다음에 올라요. 또 버티고 이제 쌍바닥 전저점까지 해서 쌍바닥 나오니까 또 올라. 자, 그러다가 뚝 떨어져서 또 엔벨까지 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버팁니다. 거래량 줄이고선. 그러면 살금살금 이제 오르다 보면은 어느새 전고점 부분까지 또 오른다. 악재가 LG화학 쪽에서 나왔지만, 자, 일단 악재가 나온 거에 대해서 주가의 반영을 그냥 빵 하고 떨어지면서 다 했죠. 그리고 나서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일단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LG전자가 LG화학하고의 이 동조된 현상을 빨리 이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버텨주면은 좀 있으면 또 외국인이나 기관에 누군가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또 주가를 반등시켜요. 그래서 일단 14만 원을 안 깨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깨지나 안 깨지나 지금 지켜보다가, 자, 이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똑같아요. 5일선, 11선 다 끌어내려요. 끌어내려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1선 올라타니까 이제 반등 나온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5일선, 11선, 21선 다 끌어내리고선 하나씩 차례대로 올라타니까 또 반등 나왔어요. 아직까지 좀 내려올라 그러면 좀 더 있어야겠죠. 5일선 아직 타지도 않았고 11선, 21선 다 끌어내릴 때까지는 좀 버텨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지금은 악재 이후에 14만 원대를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도 잘 버텨주면서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 자, 오늘도 이제 이 반등을 해줬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반등을 해줬는데 금리 인상을 이제 오늘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61선, 121선 있는 데까지는 일단 올라왔다. 자, 일단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고 전일에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기관에서는 좀 팔았어요. 자, 그래서 이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좀 흔드는 모습이었고, 자, 이거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예요. 이제 진짜로 갈 거냐? 아니면 전고점이기 때문에 다시 또 조정권으로 갈 거냐? 이 61선 돌파, 121선 돌파 딱 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방향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했고, 자, 이 이후에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KB금융은 그동안에도 이 외국인이 이제 이 컨트롤을 했었죠. 외국인이 사면은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은 떨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 전고점 부근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지를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키면서 계속해서 올라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신한지주도 자, 최근에 121선 밑으로 이제 빠졌다가 121선 위로 이제 올라섰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3일 동안 연속해서 들어오면서 일단 다시 121선 위로 복귀를 시켰다. 자, 그러면 121선 위로 왔고, 그리고 원래 가던 길을 가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61선 4만 원이라는 이 정고점을 이제 넘어줘야 된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이 금융주들 다 이제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정권으로 가느냐, 진짜로 이제 돌파시켜서 가느냐, 키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주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정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상 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또 항상 반등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고요. 또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종목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우신 종목들 있으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